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계 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이자 맥점 문제 그리고 수상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힘차게 백이 이제 귀 쪽을 늘어간 그런 장면이에요. 자, 흑의 입장에서 이제 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끊어간 자리를 지금 두어 가자 백이 이제 이수는 지금 손해수라고 네, 반발을 하면서 여기를 늘어간 장면이죠. 만약에 백이 이제 이쪽을 두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제압을 했다면 나중에 흑의 입장에선 여기에 막아두는 것을 남겨놓는 끝내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쪽을 기어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수가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흑은 어떻게 하면 백의 이 무리수를 응징하면서 이 흑한 점을 구출해내고 백도를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를 받아주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요 한 점을 잡아간다면 이 늘어가 놓은 교환은 명백하게 백의 이득으로 이제 네, 교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의 이제 수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백도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도를 이제 구출하는 것을 구상하는 건데, 자, 일단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뒀을 때 이어야 된다라면 이제 이런 수는 흔히 말해서 이적행위가 됩니다. 흑이 여기를 뛰어봤자 이제는 백이 손을 빼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흑 한 점을 약하게 만들었다란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끊어가면 될까요? 뭔가 백이 따냈을 때 흑이 이쪽을 늘어가서 약간의 지금 손찌검을 하면서 지금 뭔가 안쪽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순인데, 이으면은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정도 가지고 흑이 수를 늘었는지를 한번 좀 보면 되는데, 수가 분명히 늘기는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네, 백이 이제 이렇게 찔러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한번 찔러가지고 집으로 조금 더 날렵하게 이득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수를 메꿔가면, 자, 아직까지도 백이 한 수 빠른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백이 한 수가 빠른 그런 모습인데, 사실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 머리 아플 일을 가져갈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요 한 점을 그대로 제압을 해주면 이 돌이 아직도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이으면은 늘어가지고 흑이 하는 행위가 별로 득이 없다라는 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흑이 이쪽을 이렇게 치고 나가면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면서 여기를 돌파를 당하더라도 별로 아프지가 않은 게, 이 중앙에 뚫어뻑을 당한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손실까지 합치면 흑의 입장에서는 득이 없습니다. 자, 고수의 이제 그런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맞교환을 할 때 항상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백을 공격하는 행위는 그다지 네,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둘 거라면 차라리 붙여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요 교환이 악수이기 때문에 그때 젖혀간다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앙에서 약간 더 두텁게 만드는 그런 전법이 있죠. 요것이 백이 싫다면 백은 이제 이쪽을 기어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맞교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버려주고 귀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문제의 포인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흑은 얘를 공략해주면 가장 좋거든요. 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수는 일단은 여기를 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이제 뭐 이 두 점이 잡히면은 백은 득이 없을 확률이 99.9%예요. 자, 그래서 백은 일단은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자, 받는 방법이 일단 자충을 채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흑이 여기를 한 번 더 늘게 되면은 역시 백의 응수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요렇게 받아주는 거나 요렇게 받아주는 거나 어차피 흑의 입장에선 기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어차피 흑에게 다섯 수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인즉슨 흑이 이렇게 수를 늘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상전을 들어가더라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가장 쉽게 메꾸더라도 흑이 여유 있게 지금 한 수 빠르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한 수 빠른 거는 제가 여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게 술기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자리를 메꿔가면은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도 이제 수상전을 할 때 요령을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을 정확히 메꿔야 가야 되는데 안쪽을 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메꾸면 이겼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귀의 특수성이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길 둬서 단수 치면 이어서 어차피 내가 이기는 그런 수상전이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 자리를 한번 메꿔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생겨서 자, 흑이 이걸 따냈을 때 그냥 뒤로 메꾸면은 별 탈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백이 요 한 점을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 자, 흑이 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죠. 이어가면은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되는 거고 잊지 않고 메꿔가면은 한 수 늦은 패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이 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양패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이으면은 그때 비로소 단패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이 이 패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패감이 없다면 패감을 그냥 다른 데다가 큰 자리를 가는 게 더 나아요. 백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따내고 그때 단패를 하는 것이 큰 자리에다가 한 수를 한 20집짜리 하나 두고 나서 기다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한 수 늘어진 패를 하는 요령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먹여칠 때 그냥 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제 백은 계속해서 얘를 따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길 단수 치면은 백이 유리한 그 단패가 되고요. 백은 이 단패로 손을 빼고 흑한테 지금 응수를 이렇게 강요하면서 세 번을 큰 자리를 가는 전법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흑이 이쪽을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이어간다면 역시나 백이 지금도 유리한 그런 선패가 됩니다. 역시 백은 이 단패를 지금 진행하면서 손을 빼서 패감을 기다리는 전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꼼꼼하게 수를 바깥쪽을 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메꾸는 것도 약간의 패의 빌미를 분명히 주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메꾸면은 한 수 늘어진 패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흑은 정확하게 이쪽을 둬야만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메꾸면은 이제 젖혀서 이제는 안쪽을 젖혀도 백이 늘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자, 이렇게 메꿔가면은 이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런 걸 둬가지고 나는 패를 안 주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일선을 딱 늘어가면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흑이 돌을 헌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귀의 특수성이 잘 발현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백도 요렇게 이제 물렁물렁하게 응수를 해주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단수조차도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잊고 나면은 흑이 내수예요. 그쵸? 자, 근데 요게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흑이 다섯 수가 됩니다. 자, 왜냐면 백이 여기를 메꿨을 때는 요렇게 한번 더 늘어주면은 백이 막아봤자 다섯 수.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두면은 그대로 김밥 옆구리를 터트리면서 중앙 진출을 도모해버리면은 백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백의 최선의 응수는 과연 뭘까요? 그쵸? 여기를 쌍립을 서야만 지금 여기에서 훌륭하게 이 흑도를 제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상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데 백이 일단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이 수상전은 지금 한 수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늘어간 효과가 좀 많이 좀 반감되긴 하죠. 집이 좀 생각보다는 크게 났어요. 그래서 바로 고수답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길 한번 먼저 찔러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막으면 이걸 밀었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버리면 패인 척하는 패가 아닌 그런 모양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를 붙여가지고 또 버티나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쉽지가 않죠. 너무 많이 늘어져서 중간에 툭툭 따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여기를 두어가는 것이 패감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패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수가 이미 늘어나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백이 이미 이겼죠. 자, 그래서 이것은 흑이 여기를 반드시 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줘가지고 다섯 수를 만들어주면 정말 아리따운 궁전 같은 집을 큼지막하게 만들면서 이 수상전을 백이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은 여기를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그때 여기를 밀면은 이제 여기를 둬가지고, 백이 이쪽을 둔다면은 지금부터 수를 천천히 이렇게 메꿔주면, 백이 한층 더 흙의 집을 줄여가면서 이 수상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근데 아마 조금 나는 고수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약간 내가 좀 더 득을 볼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자, 아주 현명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놓고 따내도 되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베개의 집이 상당히 크게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수를 둘 때 보통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수가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수가 되고는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냥 메꿔주면 아무 탈이 없는데 흙이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젖히는 거예요. 별로 그다지 위험한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길 두는데 이때 기가 막힌 묘수를 딱 갖다 둡니다. 여기까지 이어주면은 이제는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늘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전을 이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넉 점을 따냈더니 갑자기 흙의 이 지금 매화꽃이 끊어지는 자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백이 지금 득 보려고 봤던 거 지금 다 토해내게 생겼죠? 오히려 흙집이 더 크게 나는 그런 불상사가 발현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몇 집 득 보겠다고 이런 걸 뒀을 때는 반드시 흙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런 후절수의 묘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여기를 먹여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는 적의 급소, 나의 급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메꿔서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이쪽을 따냈을 때 마지막에 계속해서 뒤로 단수 친다면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있는 거는 따내가지고 여기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흙이 바깥쪽으로 때리면 이제는 석점을 따내면 먹여쳐봤자 이렇게 따내면 자, 백이 큼지막하게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늘어가는 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젖혀 가지고 이런 데를 따내서 다시 한번 한 수 늘어진 패를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둘 때는 꼼꼼하게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그럼 이걸 두고 나서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백이 가장 쉬운 수상전 방법 유가무가를 발생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한 수 늘어진 패가 아니라 흙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아예 손해를 보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죠. 백이 더 현명하게 둔다면 여기까지 늘어가지고 자, 여길 붙이면은 요렇게 늘어가지고 이제 유가무가를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길 젖힌다면은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집을 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백이 뭐 손을 빼고 손을 두 번을 빼도 결국 이 자리를 이어가야 되는 흑의 입장에서는 유가무가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상전을 단순하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요 예민한 한 집을 가져가기 위한 공방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의 이제 최선의 응수는 사실 여기를 먼저 찔러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으면은 여기를 늘어가지고 궁전 같은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젖혀간다면 그때 여기를 찔러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렇게 두고 나서 둘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득을 본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길 두면 이걸 끊어나 봤자 이 자리를 막는 순간 후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묘하고 절묘한 그런 이제 역전 KO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동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먹여치고 여길 찔러가지고 이런 데를 제껴서 백이 이걸 따내고 있기에는 흙이 이렇게 뻥뻥 터져 나가면 백이 이제는 수상전을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뭐 먹여쳐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불리한 패를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사실. 그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한 수 늘어진 패를 흙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서 백은 이런 행위는
금물입니다. 적당하게 이제 즙을 깨주고 뒤로 빠져서 흑도를 제압해 주면은 충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젖히는 게 조금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상전이 이제 결론이 나와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흑이 백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수일기라는 세계는 나의 아군을 잘 활용한다면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길 뒀을 때 백이 이 자리를 찔렀죠. 바로 그 지금 급소 자리를 요래요래 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수 같은데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제압을 당하니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도망을 친다고 해도 그냥 백이 수를 쭉쭉 늘려놓고 이 두 점을 제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꿔서 이 두 점을 제압을 한다면 흑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리 먹여치고 난리 부를 수를 쳐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흑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백이 깜빡한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를 끊어가지고 그 유명한 귀삼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길 두면 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백은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를 키워주고요. 자,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여길 향하게 되면은 다 된 밥에 제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먹여치기만 해도 다 받아줬을 때 유명한 지금 그 유가무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귀삼수가 나왔을 때는 안쪽에 있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주고 먹여쳐주고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급소 자리가 돼서 역전 KO 승을 걷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백이 꼼짝도 없이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고 말게 되는데요. 도망을 쳐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 자리를 먼저 막고 그러면 백이 수가 늘어나게 되지만 이거는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백이 한 수 늘어나는 그런 결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흑은 여기를 되단수를 쳐서 백이 연결하면은 이제는 흑이 이겨가는 네, 그런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백이 만약에 여기에서 깡총깡총 뛰어간다면 자, 이제 이 두 점을 제압을 하고 나면 아직까지 백이 이제 완벽하게 제압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흑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귀삼수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기어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김밥 옆구리가 터지듯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돌이 제압을 당하게 되면 이걸 한번 단수 치고 이럴 때는 함부로 여기를 메꿨다가는 다시 한번 역전 KO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하지만 이때는 백이 다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궁도를 이렇게 넓혀서 여기를 늘면은 아예 궁도를 확 넓혀주면은 흑이 무리 없이 이 수상전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수의 방향을 이렇게 치는 것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데나 쳐도 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흑이 정확한 수를 봐줘야만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맞습니다. 바로 이대로 여기를 밀어가고요. 백이 기어 나가서 계속해서 김밥 옆구리를 터뜨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뛸 때는 가만히 이렇게 메꾸기만 해도 백이 이겨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흑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백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빈축처럼 쭉 몰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몰아가서 너는 수가 없지 않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메꿔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흑돌 석점을 공략하러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두면 아니네요. 이거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네요. 따내면은 요렇게 먹여쳐가지고 야, 이거는 역반격을 당해가지고 패를 내줄 수밖에 없네요.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수가 여기 젖혀가는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걸 늘면은 젖혀가지고 이거는 궁도사활 자체가 백이 5궁으로 잡다 보니까 수상전이 성립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젖혀가는 자리가 급소였잖아요.
마지막을 바로 여기를 이렇게 늘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묘수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왜 급소일까요? 일단은 여기를 두면 백이 수상전을 뭔가 이겼죠. 여기를 차단해도 이길 것 같지만 그냥 메꾸기만 해도 백이 이겨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늘어간 수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막았을 때 기가 막힌 묘수, 바로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차단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차단하면은 아무데로나 단수를 치면은 바로 이 촉촉이 돌려차기를 통해 가지고 백도를 모두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백이 차단을 안 한다라고 해서 지금 도망칠 수 있는 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는 흙이 연결이 돼 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에서는 뭔가 조금 몸부림을 좀 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봤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차피 이쪽을 차단하면 이제는 그대로 수를 메꿔 주고, 여기를 뒀을 때 이제는 안수를 메꿔 가더라도 흙이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키포인트는 이걸 두고 나서 여기 늘어주는 수를 봐야만 지금 이 수상전을 성공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맞고 나서 아마 이렇게 풀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다만 이거는 좀 다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백이 이 석점을 그대로 제압하러 사냥을 나서게 돼요. 자, 이제처럼 이렇게 수를 메꿔갈 수는 있는데 이 석점이 공략을 당하면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은 잘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요 자리를 이렇게 두 번을 밀어주고 빈축처럼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 급소 여길 놓치면은 산산조각이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늘어주는 침착한 수를 두면은 이 수상전을 아름답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를 막았을 때 제가 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단수를 치고 요렇게 되는 경우, 자, 이것도 똑같이 내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은 수를 이렇게 결행을 해 봤을 때, 자, 결과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메꾸고 제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내수였는데 공배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정말 절묘합니다. 이렇게 둬서 이제는 지는 수상전이 돼 버립니다. 야, 진짜 요 한 끗 차이로 똑같은 내수로 보이는데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요 단수가 실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이것도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으면 그 유명한 치중수가 남아서 이 요석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흙이 중앙을 두텁게 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득을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잃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좀 아쉬운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은 여길 둬서 똑같은 행위를 해 봤을 때, 자, 똑같은 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그때 젖히면은 마찬가지로 흙이 환경의 맥점에 걸려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거를 이제 안 끊고 둬야겠죠. 자, 근데 여기를 뒀을 때 이거는 패를 내주거나, 그쵸? 중앙을 이렇게 펀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메꿔가면 좋겠지만, 백도 이렇게 수를 늘려가지고 여기를 터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수가 있어서 요 자충 하나로 인해서 지금 흙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이 단수가 악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이걸 느는 트릭을 뒀을 때 이렇게 늘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내수죠. 그런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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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때는 아까처럼 이런 자충 환격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정말 실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어마무시한 공방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악수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